아빠 엄마의 함께 가는 길, 아마도 쇼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예. 자, 그러면 이번에는 사실 저희가 피해자가 됐을 때는 또 너무나 이해가 가는데 저희 아이가 가해자가 될 수도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냥 가해하는 친구 옆에 이러고 서서 봤다가 또 같이 가해 네. 학생으로 되는 경우도 많고, 카톡에서도 막 어떤 친구가 욕하면 그런 것도 같네라고 했다가 또 같은 무리로 이렇게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이 내 아이가 가해자가 됐을 때 부모님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사실 궁금합니다. 이게 참, 일단은 부모로서, 변호사로서, 저도 뭐 저희 아이들이 언제든 가해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그게 변호사라 하더라도 일단 잘못을 정말 했다면 인정하는 게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인정해라. 예, 사과해라. 왜냐하면 저희가 그 학교 폭력에 관한 법률을 봤을 때도요, 물론 경미한 사고, 그러니까 어떤 2주 이내에 신체적인 상해가 있을 때, 뭐 합의가 됐을 때, 뭐 또 재산상의 피해가 회복됐을 때 이런 조건이 있지만, 피해자 부모와 서로 합의가 되면, 특히 저학년인 경우에는 또 고학년이라도 그렇게 뭐 한두 대 이렇게 일회성 문제라서 지속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피해자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피해자가 합의를 받아들이면 사실은 학교폭력으로 신고가 되지 않을 수도 있고, 네. 학교폭력이 위원회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개최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일어났다 하더라도 서로 서면으로 사과하고 실제로 만나서 사과를 한다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종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그게 가장 우선이 되는데, 사실은 이제 그 중에 가해자도 이제 금방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주범과 이제 어떻게 보면 주동자와 나머지 참여자. 네. 네, 참여도 분명히 잘못된 건 맞고요. 그래서 내 아이가 오히려 참여자라면 더더군다나 잘못을 인정하기가 더 쉽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상대편도 더 기분이 나쁘겠지만 어쨌든 주동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 부모님들도 사과를 받아들여 주시기가 좀 더 쉬울 것이라, 저는 일단은 부모가 우리 아이가 잘못했다는 걸 빨리 인정하고 상대편에게 최대한 사과를 드리는 게 가장 첫 번째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두 번째로 어쩔 수 없이 이제 법적으로 가게 되면, 상대방 아이가, 피해자인 아이가 이제 고소를 했거나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될 예, 경우에는 고소를 했거나 네. 뭐 민사소송을 했거나 또는 합의가 안 돼서 교육청의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리거나 하게 되면,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폭력 행위가 그렇게 심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의 처분이 뭐 1호, 2호, 3호 요 정도 안에서 끝날 것이다 라고 하면 굳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그때도 이제 사과를 하는, 뭐 반성문을 써서 낸다든지 뭐 부모로서도 탄원서를 써서 낸다든지 요 정도로 사실은 뭐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이제 심각한 상황이다 라고 하면 저는 무조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아무래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변호사들은 여러 가지 사건들을 해보고 이제 그런 판결들을 찾아보면서 이 정도 사건이면 사실은 법원에서도 예를 들어서 판결이 나더라도 범위가 좀 있거든요. 똑같은 비슷한 사안인데 어떤 사건은 뭐 전학 처분을 내리는데 어떤 사건은 또 그거보다 좀 경미한 처분을 내린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처벌을 좀 더 감경하는 차원에서 변호사들이 이제 노력하는 게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가해자긴 한데 뭐 정말 억울하다, 뭐 이제 이런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을 해야 되고요. 일단은 변호사를 대응한다 하더라도 뭐 상대편에 대해서 사과를 전달하거나 또는 신체적으로 정말 상해가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치료비를 제공한다든가, 또 상대편이 받지 않으면 뭐 여러 가지 공탁이라든지 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진행한다든지. 그래서 일단은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가해자가 주동자인 경우, 참여자인 경우에는 일단 뭐 그 범위와 상관없이 일단은 부모로서 사과를 먼저 하시되, 만약에 법적인 절차에 가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우리가 집행정지가 필요하다면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요. 일단은 그 다양한 정보를 찾아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변에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전문가를 찾아서 대응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어떻게 이제 가해자 엄마가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정리가 됩니다. 사실 가해자도 피해자도 없는 그런 학교를 꿈꾸는데 현실에서는 참 어려운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부모로서 내 아이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가해자가 됐을 때 또 피해자가 됐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이 정말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라도 더 이렇게 중요한 질문 또는 뭐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우리 아마도쇼 채널 댓글창에다 남겨주시거나 또는 뭐 인터넷에서 학교폭력 변호사 아니면 뭐 제 김태민 변호사 뭐 이렇게 찾아보시면 제 이메일 주소나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으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